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LG전자가 정부의 주주 친화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모습입니다. 부진한 실적과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밸류업 노력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내 대표 엔터기업 하이브가 오너리스크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방탄소년단 완전체 컴백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방시혁 의장이 검찰에 고발된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주택 사업을 주력으로 성장해온 호반건설이 1년 가까이 신규 아파트 분양을 멈췄습니다. 호반은 도시정비 시작으로 눈을 돌려 재도약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크래프톤이 매출 대부분을 배틀그라운드 단일 IP에 의존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병규 이사회 의장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LG전자가 이재명 정부의 주주 친화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방점을 찍고 상법 개정 등을 통해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 완원 정책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부진한 실적과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LG전자의 밸류업 노력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LG전자의 주가 순자산 비율은 0.58배, 통상 PBR이 1배 미만이면 저PBR 기업으로 불립니다. 주가가 장부 가치보다 낮다는 건데 저PBR 종목은 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주주 환원 등을 통해 한국 증시의 저평가 해소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코스피는 상반기 27% 넘게 오르며 3,100선을 탈환했습니다. 그러나 LG전자는 상반기 내내 주가가 하향 곡선을 그리며 11%나 빠졌습니다. 실적 반등과 주주 환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황. LG전자는 주식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받고 있다는 평가 속 증권가는 LG전자의 목표가를 줄줄이 낮춰잡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내놓은 삼성전자는 3.9조 원의 자사주 추가 매입과 2.8조 규모의 소각 계획을 내놓으며 주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반면 반토막이 영업이익을 내놓은 LG전자는 지난해 내놓은 자사주 소각 계획 이행마저 감감무소식입니다. LG전자는 올해 자사주 76만여 주를 소각한다는 계획. 그러나 이는 유통주식 1억 8천만 주 중 0.4%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신규 자사주 매입이 아닌 2004년부터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주겠다고 사둔 20년 묵은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는 겁니다. 자사주 소각 효과에 물음표가 붙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저PBR 기업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경고 메시지를 전한 상황. 여당은 PBR 0.8배 미만의 기업을 타깃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사주의 의무 소각 근거를 담은 상법 개정안 준비에도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주주 친화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LG전자. 보다 적극적인 밸류업 방안을 통해 주가 상승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대표 기업인 하이브가 오너리스크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방탄소년단 완전체 컴백 예정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방시혁 의장이 검찰에 고발된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분위기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방 의장은 앞서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 3곳을 통해 투자자, 벤처캐피탈 등 초기 투자자들에게 기업 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여 지분을 매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함께 가담한 혐의가 있는 하이브 전직 간부 3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습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 측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며 하이브 주식을 팔게 하면서 이면으로는 지정감사 신청 등 기업 공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입니다. 특히 방 의장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후 4천억 원 정도의 차익을 넘겨받기로 하는 별도의 주주 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계약은 한국거래소 상장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모두 누락하기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위법 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금융당국 제재인 만큼 혐의를 무겁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조만간 BTS가 완전체로 컴백할 예정이지만 오너리스크의 하이브 주가도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날 하이브 주가는 장중 5% 넘게 급락하며 이달 들어 13%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주택 사업을 주력으로 성장해온 중견건설사 호반건설이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가까이 신규 아파트 분양이 멈춰서 있습니다. 미분양 적체와 분양 수익 감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반건설은 도시정비 시장으로 눈을 돌려 재도약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주택 사업이 주력인 호반건설이 1년 가까이 분양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분양은 지난해 8월 제주 오라이동 위파크 제주단지로 이후 10개월 넘게 신규 분양이 없는 상황. 분양 공백이 길어지는 이유로 호반건설의 자체 사업 중심 구조로 인한 리스크 부담이 꼽힙니다. 부지 매입부터 시공, 분양을 직접 하다 보니 경기 침체엔 분양 실패로 인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호반건설의 분양단지는 대부분 지방에 집중돼 있고 그중 상당수는 미분양 물량이 적체된 상황입니다. 2022년 10월 인천 영종도 호반 서밋스카이 센트럴 2차는 564가구 모집에 138명만 청약해 경쟁률이 0.24대 1에 그쳤고 2023년 7월 인천 연희공원 호반서밋 파크 에디션 역시 1275가구 모집에 896명만 접수하며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금 회수가 어려워 분양 수입도 급감했습니다. 2022년 2조 원에 달했던 분양 수익은 지난해 1조 1,000억 원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호반건설은 시장 상황을 살펴 하반기에는 김포 풍무와 시흥 거모, 인천 검단 등에서 분양 재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도시정비 사업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입장을 바라지만 일군 건설사에 뒤처지다 보니 LH 민간 참여 사업, 매입 약정 사업 등을 통해 진출하려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서울 자양 모아타운과 면목동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진출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크래프톤이 차기작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이후 출시한 신작들이 부진한 성과를 거두며 참패의 고배를 잇따라 마셔왔는데요. 매출 대부분을 단일 지적재산에 의존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고 장병규 이사회 의장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크래프톤이 차기 흥행작 발굴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작인 펍지 배틀그라운드 이후 신작 흥행 실패를 이어가며 신성장 동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크래프톤은 올해 3월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를 선보였습니다. 인조이는 인공지능 캐릭터를 게임에 접목시킨 시도로 출시 초기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출시 4개월여 만에 이용자들이 대거 떠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게임 통계 사이트 스팀DB에 따르면
출시 직후 8만 7천여 명에 달했던 인조이의 최근 스팀 동시 접속자 수는 1,000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출시 전 배틀그라운드를 이을 차기작으로 주목받았던 것에 비해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입니다. 크래프톤이 차기 흥행작 발굴에 난항을 겪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크래프톤은 지난 2017년 배틀그라운드로 큰 성공을 거둔 이후 현재까지 연이어 신작 흥행에 실패를 겪어왔습니다. 2022년 출시한 문브레이커,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물론 지난해 출시한 모바일 게임 디펜스 더비 모두 부진한 성과를 거둬 참패의 고배를 잇따라 마셨습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1년에 4만 개가량의 게임이 출시되는데 대부분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며 크래프톤도 매년 10여 개의 신작을 출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거의 망하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을 배틀그라운드 하나에만 의존하는 현 상황을 내부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크래프톤은 각 IP에 따른 매출 비중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업계는 80% 이상의 매출이 배틀그라운드 단일 IP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크래프톤은 IP 확장을 통한 수익처 다변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 지난달 7,100억 원을 들여 일본 광고기업인 ADK 홀딩스를 인수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그간 국내 게임사들의 콘텐츠 기업 인수는 기대에 비해 성과를 내지 못했던 만큼 투자 규모에 대응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4대 금융그룹 가운데 가장 먼저 시니어 사업을 시작한 KB금융그룹이 고령층 고객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열사 역량 결집에 나섰습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시니어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 KB금융이 선두로 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KB금융그룹이 고령층 특화 브랜드 KB골든라이프를 출시한 지 13년 만에 그룹 계열사별 사업 역량 결집에 나섰습니다. 시니어 전담 조직 규모를 2배 이상 늘리고 그룹 내 계열사별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브랜드 고도화에 들어갑니다. KB금융은 시니어 전담 컨설팅 센터인 KB골든라이프 센터를 현재 서울 수도권 5개 센터에서 전국 12개 센터로 확대 운영합니다. 생애 주기에 맞춘 세분화된 상품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자산 이전 수요에 맞춰 증여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KB손해보험은 초기 치매 치료와 요양 보장을 강화한 간병보험을 출시했고 KB라이프생명은 치매 케어와 돌봄 서비스 등 노후생활 서비스 강화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KB금융은 국민은행과 KB증권, KB라이프생명 내 시니어 전담 인력의 교차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니어 시장에 최적화된 인력 재편으로 해석됩니다. KB금융은 기존 금융사가 제공한 금융 서비스뿐 아니라 건강, 요양 등 비금융 서비스를 추가한 종합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시니어 시장 내 대규모 신사업 진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금융권은 고령층 대상 사업 확장에 나서며 시니어 고객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플래티넘 100, 하나금융그룹은 하나더넥스트, 우리금융그룹은 우리은행의 우리원더라이프로 시니어 브랜드를 내걸며 시장 진출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말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만 60세 이상 인구 순자산이 1년 사이 12% 늘며 총 4,307조 원으로 집계되는 등 금융권 내 고령층이 핵심 고객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시니어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국내 중견조선사 K조선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매각 측은 비슷한 규모 경쟁사인 대한조선의 시가총액을 근거로 1조 원가량의 몸값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때 법정 관리까지 갔던 K조선이 조선업 호황을 타고 부활의 신호탄을 쏘는 모습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국내 중형조선사 K조선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연합자산관리 KHI 컨소시엄이 주요 회계법인 등에 매각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주관사를 선정할 방침으로 매각 대상은 컨소시엄이 보유한 K조선 지분 99.58%입니다. K조선은 STX 조선해양 시절 수주 잔량 기준 세계 4위까지 올랐던 대형 조선소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10년 넘게 채권단 관리와 법정 관리를 거쳤습니다. 이후 2021년 KHI 유암코 컨소시엄이 2,5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최근 IPO를 추진한 중형조선사 대한조선의 기업 가치가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K조선도 최대 기업 가치가 1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조선은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인 PC선을 주력선으로 하는 중형조선사로 조선 호황기에 접어들며 실적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2,8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7억으로 500% 이상 뛰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PC선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현재 군함 MRO 사업 진출도 노리고 있어 성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K조선이 매물로 나오면서 HD 현대그룹과 동국제강, KG그룹, KBI그룹 등과 외국계 펀드들이 인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 전략 사업인 조선업 특성상 외국계 펀드보다는 국내 기업에 매각될 가능성이 큰 상황. K조선의 올해 매출이 1조 원을 넘을 거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치열한 인수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이 잇따라 코인 대여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관심이 쏠립니다. 하지만 구조상 공매도나 마진 거래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빗썸과 업비트가 최근 선보인 코인 대여 서비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빗썸은 오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등 10종의 가상자산을 최대 4배까지 대여해주는 랜딩 플러스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비트는 앞서 지난 4일 비트코인을 담보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여 가능한 코인 빌리기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두 서비스 모두 이용자가 담보 자산을 맡기고 일정 비율만큼의 코인을 빌려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대여한 코인을 곧바로 시장에서 매도하고 추후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다시 매수해 되갚는 방식이라면 사실상 공매도와 유사한 전략이 가능해진 겁니다. 업비트 관계자는 대여한 코인을 즉시 매도할 수 있다고 밝혔고 빗썸 역시 매도는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없는 자산을 빌려 미리 파는 구조 자체가 주식시장에서도 공매도로 정의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시장이 이것 때문에 얼마만큼 교란이 되는지 코인을 많이 빌린 기업이 대규모로 갑자기 팔게 되면 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일반 투자자가 그때 그 정보를 잘 모르게 되면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공매도나 마진 거래가 가능한 구조지만 자본시장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 규제 바깥에 있어 투자자 보호장치 역시 사실상 거래소의 자율에만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두 거래소 모두 손실 발생 시 명시적인 보상 책임은 없고 투자자 유의 의무와 거래 조건 고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의 고지 문구만 안내하고 있으며 빗썸은 아예 외부 위탁 사업자가 서비스를 운영하며 그에 따른 책임도 해당 사업자가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새로운 투자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지만 소비자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만 앞서 나가는 구조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연일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유통 물류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폭염 속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혜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청주 서브허브. 30도가 넘는 바깥 온도에도 서브허브 작업장 내 온도는 20도에 불과합니다. 비결은 차폐식 대형 냉방구역. CLS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본체에 대형 파이프를 거미줄처럼 설치해 먼 곳까지 냉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업구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냉방 시스템 등을 도입했습니다. 다른 물류센터에 없는 냉난방기를 설치함으로써 작업자의 피로도도 감소되고 작업 집중도라든지 효율성이 많이 높아지면서 안전성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CLS는 더위에 취약한 온열 질환 민감군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관리하고 자가 체온 확인 패치 등을 활용해 온열 질환 예방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체온 패치는 체온에 따라 패치색이 변해 자가 측정이 가능합니다. CLS는 야외 작업자를 위해 주변 온도를 낮추는 안개 분사 시설인 쿨링 포그 설치도 확대한다는 계획.
CJ 대한통운은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폭염 발생 시 행동 수칙을 실시간으로 공지하고 있고, 한지는 최근 조현민 사장과 노삼석 대표가 직접 현장을 찾아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홈플러스는 배송기사와 주차, 식당 직원 등 2,500여 명에게 생수와 식염포도당, 아이스팩, 이온음료 분말 등으로 구성된 온열질환 예방키트를 지급했습니다. 정부에서 폭염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는 것과 발맞춰 유통가에서도 근로자들이 더위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묘수를 내놓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불공정거래 척결 지시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합동으로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을 신설하고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는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계획은 지난달 이 대통령의 거래소 방문 이후 약 한 달 만에 발표된 것으로 당국은 이후 한 달간 5차례 관계기관 집중회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대주주, 경영진 등 주가 조작범은 이름까지 공개해 시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행정체제를 적극 동원하고 부실 상장사 퇴출도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시세 교란 행위를 엄단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코스피 5천 달성 공약의 출발점이자 핵심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KCC가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모멘티브 퍼포먼스 머티리얼즈 인수금융을 상환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KCC는 이달 자회사 MOM 홀딩 컴퍼니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22만 6,329주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MOM에 1조 186억 원을 투입하고 이를 MOM의 자회사인 모멘티브 인수금융 상환에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MOM은 모멘티브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입니다. KCC는 지난해 5,500억 원에 이어 올해 1조 원 상환에 나서며 연결 기준 이자 비용을 연간 1,000억 원 이상 줄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는 KCC의 지난해 영업이익 중 21%에 해당됩니다. 이번 상환으로 KCC의 이자 비용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카오는 최근 3년간 문화 콘텐츠, 금융,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산업에서 카카오그룹의 누적 생산 유발 효과가 51조 4천억 원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는 어떤 산업의 생산 증가가 다른 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합니다. 카카오는 최근 3년간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24조 5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14만 5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는 김홍규 한양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한종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의 자문과 검수를 받았습니다. 카카오는 각 사별 성과를 나열하던 방식에서 카카오 서비스가 창출한 사회 경제적 가치를 이해 관계자별 10가지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0가지 기준에는 일상 편의 제고, 사회 안전망 강화, 사회 환경 문제 대응, 국민 건강 관리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